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또 월요일 또 활기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반복됩니다. 아침도 반복되고 저녁도 반복되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루틴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꼭 삶이 이렇게 등락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등락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평탄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다양한 그런 좋은 것들을 좀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고생하고 뭐 나름대로 고통을 막 이렇게 즐길 필요도 없겠지만은 고통을 안 겪는 게 좋겠죠. 고통을 겪으면은 힘들 뿐이에요. 옛날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개소리고 청춘이 뭐 꼭 아파야 합니까? 청춘 때 즐거워야 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해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 예전에 그 윤성호 씨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 그 머리 밀고 나온 일종의 빠꾸형이라고 있잖아요. 뉴진 스님. 그 뉴진 스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뉴진 스님 부 캐릭터라고 하는데 근데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사에서도 그 윤성호 씨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때는 진짜 심각했잖아요. 그 여파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개그맨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그래요. 개그맨으로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래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이제 뭐 컨텐츠 제작에 이제 투자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조회수도 잘 나오기 시작하고 뭐 광고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본인은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채널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채널이 사라졌어요. 어떤 누군가가 그 뉴진스니 그 윤성호 씨 채널을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부터 버티고 버티면서 잡아왔던 그런 멘탈이 와르르르르르 해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멘탈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눈물 나겠지.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혼자서 보내는 겁니다. 혼자서 외롭게 보내는데, 그 책상 밑에 좁은 공간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나마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위로가 됐는가 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한테 이제 긍정의 말을 계속 들려주었는가 봐요.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 버티고 지내야 한다. 뭐 살아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한테 주입을 했겠죠.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힘든 거냐? 너무 잘 될까봐 걱정이야. 곧 대박 나겠어. 그치? 뭐 하여튼 자기 자신을 정신을 이제 부여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끊어버립니다. 술과 담배가 평소보다 곱절은 더 간절했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멀리 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고 운동에 모든 걸 썼습니다. 운동 좋죠. 그렇게 이제 멘탈을 다시 잡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제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일어나더라는 거죠. 뉴진 스님 부캐도 그때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윤성호 씨처럼 뉴진 스님처럼 버텨내는 겁니다.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랍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들더라도 좀 버텨보세요. 특히 뭐 삼성이나 좋은 기업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 보여주고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여러분에게 막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다가오면은 좀 버티고 견뎌낼 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좀 긍정화시키면서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과 반도체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AI 반도체가 요즘 뭐 들썩들썩 합니다. 들썩들썩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인공지능 패권 다툼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둘러싸가지고 뭐 긴장과 신경전도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젠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전체 공급량의 그 9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맞서가지고 맞춤형 컨셉으로 승부를 하고요. 국내를 넘어서 세계의 관심을 받는 토종 AI 반도체가 있어요. 이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리벨리온이라고 하네요. 리벨리온.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리벨리온의 핵심 경쟁력은 인간의 두뇌를 본딴 NPU라고 합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인데 21년에 그 아이온을 선보인 데 이어서 지난해 2월에 내놓은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이 대표적이라고 하죠. 기존의 GPU 대비 속도가 좀 빨라요. 그 에너지 효율도 높은데 AI 반도체 성능을 평가하는 그 머신러닝 퍼포먼스 3.0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의 추론형 AI 반도체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이미지하고 언어 생성 모델 시연에서 전력량은 GPU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오지눅 리벨리온 CTO는 다양한 AI 추론 알고리즘들을 가속을 하면서도 하드웨어의 그 파워랑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똑똑하신 분인가 봐요.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에 적합한 반도체 설계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창업 3년 만에 누적 투자금 2,800억 원을 달성한 그 리벨리온은 HBM3를 탑재해서 초거대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 그 모델을 지원하는 그 AI 반도체 리벨을 삼성전자랑 함께 개발 중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은 리벨의 그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을 오는 하반기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팹립스랑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반도체 업체도 있는데 해외 IT 공룡들이 이제 자체 반도체 칩 개발 또는 그 설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설계를 조율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대표 업체로 가온칩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팹립스가요, 이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이 파운드리가 받아서 칩을 만들기까지의 흐름에 참여하는데, 이 팹립스의 코드를 제조용 도면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주는 식이죠. 가온칩스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 그 ASIC죠. 이 디자인 서비스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고, 2019년 파운드리 그 세프 DSP로 선정되고요. 2020년하고 21년에는 2년 연속 ARM의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를 수상했어요. 해외 팹리스나 시스템 반도체 제작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끌어오는 가운데 그 차량용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초미세 하이엔드 공정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협업을 이어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동 가온칩스 대표도 차량용과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고 합니다. 고성장 산업 측면의 나라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웨이퍼에다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이후의 과정도 있어요. 이 반도체를 묶거나 쌓아가지고 전자기기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 패키징하고 이 제조된 반도체를 탑재하기 위해 하기 전에 그 테스트하는 후공정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패키징은 칩을 보호하면서도 고성능 칩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이 테스트는 정상품 비율이죠. 이 수율을 높이는 과정인 만큼 반도체의 경쟁력이 관건이 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BM 등 여러 칩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2.5D 패키징 개발에 나선 국내 1위, 또 세계 11위 패키징 테스트 업체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국내 후공정 업체에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모듈 주력까지 하는 턴키 역량을 갖춘 하나마이크론은 PC용 CPU랑 그 스마트폰용 AP, 자동차용 센서용 등의 칩 패키징을 주력으로 삼고 있네요. 하나마이크론 대표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의 2.5D 패키징이 현실화되면 특수기판인 그 인터포저 위에다 그 로직 칩인 그 GPU죠. 이 GPU랑 그 HBM을 올리는 TSMC 방식에 의존하던 것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팹립스를 통해서 SCM이 그 공급망 관리가 이제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들, 뭐 중견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먹거리가 이쪽이에요. 뭐 도대체 어디에서 먹거리를 찾겠습니까? 반도체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스마트폰이 관심이 많던데 획기적인 제품인 줄 알았더니 하면서 이 팔찌처럼 손목에 차는 중국 모토로라의 그 밴드 스마트폰이죠. 이 모토로라가 이 제품을 공개하자 보니까 삼성 관계자가 더 이상 삼성 제품을 베끼던 중국이 아니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그 중국의 공세에 삼성도 비상이 걸렸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실체가 엉터리였다. 엉터리인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모토로라가 삼성을 압도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 상용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제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밴드 스마트폰은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춘 기기인데 이 반원형으로 구부려가지고 손목에 착용할 수 있고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모토로라가 이 첫 제품을 공개하자 주목을 받았는데 처음 보는 새로운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바 형태로 펼치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 반원형으로 이 구부리면은 손목에 감아서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모토로라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서 실제 상용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은 그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은가 봅니다. 해결할 난관이 많아요. 일단은 손목의 부착부터 과장됐다. 모토로라는 손목에 채워서 팔찌 형태로 착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 손목에 채울 경우 이 수시로 떨어질 정도로 부착이 불안하고 공개 때도 별도의 자석 팔찌를 착용한 후에 부착을 했다. 그것조차도 겨우 지탱하는 구조라고 하고 있고요. 이 폴더블 폰과 비교했을 때 내수성도 떨어진다. 내수성이 아니라 뭐 내구성이 떨어지겠지. 하여튼 스마트워치나 밴드와 달리 그 덩치가 커가지고 착용하는데도 불편하고 전문가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제품이라고 지적을 하네요. 그래서 모토로라는 스마트폰을 구부려 가지고 이 손목 주변을 감싸서 착용하거나 이 테이블 위에 세워놓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토로라 담당자도 이 스마트폰으로 의상을 찍으면 의상과 어울리는 배경 화면을 생성해 가지고 손목에 착용할 때 패션 액세서리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 제품을 실제 접한 사람이 그래요. 이 섣불리 제품을 내놓다가는 고객의 원성을 사기 딱 좋다.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해 아주 치고 나가다 보니까 모토로라가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트를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고요. 하여튼 실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은 웃음거리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웃음거리로 떨어질 것 같아요. 웃음거리로. 이런 폰은 좀 결국 실용성이 없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또 배당금 나오는 날이니까 배당금 받아가지고 주가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주워 담고 뭐 오르면은 그 오르는 대로 즐기십시오.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배당금 가지고 소고기도 사 드시고 용돈도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